시진핑 부주석이 오늘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등 주요 생활 품목의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4개 가운데 3개꼴로 적자를 내고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도 속에 하루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1%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32포인트, 1.23% 하락한 1870.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소식에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며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186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연기금과 투신 등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높이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611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각각 710억 원, 530억 원을 사들이는 등 기관이 1,86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도 312억 원어치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24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내렸습니다. 의료정밀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의약품과 은행, 운수창고, 음식료품, 증권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포스코가 2% 이상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1기획이 이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지수에서 빠진 동국제강과 KP케미칼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총 거래량은 4억 4,661만 주, 거래대금은 4조 1,3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지수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 연말 장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이어 중동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가 증시를 짓누를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1870.72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1848포인트를 기록한 지난 8월 3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증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공화당과 재정절벽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당분간 리스크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지환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특이한 점은 미국 대선 이후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라며 이는 재정절벽 우려가 반영된 것인데 국내 호재로는 이들의 매도 행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현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내년까지 자본이득세를 10%포인트가량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내에 이익 실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증시는 무엇보다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성이 도출돼야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역시 스페인을 비롯한 재정 취약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핵심국가 경기마저 부진해 경기 침체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2,000선 위로 올라가긴 힘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설령 투자에 나서더라도 내수주나 하락폭이 큰 종목 중심의 단기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오늘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산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부주석을 총서기로 임명하는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도 동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진핑 신임 총서기는 이날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중국의 부흥과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인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이뤄내야 할 목표라며 지속적인 사상 해방, 개혁 개방 견지 역시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개혁 개방 지속 추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리커창 차기 총리, 왕치산 부총리, 류인산 당 선전부장 등이 새 상임위원으로 선임돼 중국의 5세대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9월보다 0.10%포인트 내린 연 3.08%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달보다 0.08%포인트 낮아진 3.64%로 공시됐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코픽스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도 이르면 16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 잔액은 157조 4천억 원입니다. 스마트폰 등 주요 생활 품목의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지난 7월에서 8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서울 등 18개국 주요 도시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55개 제품의 국제 물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제품 중에는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3의 판매 가격이 99만 원으로 미국 73만 원과 비교해 35%나 비쌌습니다. 갤럭시 S3의 유럽 평균 판매가는 87만 원, 아시아 평균은 88만 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바이스 청바지, 일리 원두커피, 시밀락 분유, 하이네켄 맥주, 칠레산 와인 등도 국내 판매가가 외국보다 비쌌습니다. 2008년 국제물가조사 이후 삼성 스마트폰, 수입 와인, 수입 청바지, 수입 분유 판매가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상위 5위에 들었습니다. 소신문은 병행 수입 활성화와 판매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해 수입 제품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4개 가운데 3개꼴로 적자를 내고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HK 동부, 골든브릿지 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 10억에서 30억 원대 소규모 흑자에 그쳤습니다. 모기업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이 6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냈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 원 적자였습니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 비율은 19개 가운데 16개 저축은행이 3개월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자산 1조 8천억 원, 신라저축은행은 자산 1조 6천억 원 규모의 비교적 규모가 큰 저축은행입니다. 이같이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져 올해 안에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입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3.3%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8월과 9월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 덕분에 지난달에는 수입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 수입가가 전월보다 5.1% 내렸습니다.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은 0.8% 하락했고 원유, 철광석 등 광산품은 5.5% 급락했습니다. 중간재 수입가는 전월 대비 2.1% 하락했으며 자본재는 전월 대비 1.8%, 소비재는 1.5% 각각 떨어졌습니다. 10월 수입물가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6.4%나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으로 전월보다는 1.9%, 작년 동월보다는 5.2% 각각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서울 팔리스 호텔에서 홍서구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첫 유통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어 대형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한 달에 이틀간 평일 영업을 쉬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2015년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부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에 개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의미로 기존에 추진한 출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중소상인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 합정점과 남현동점의 개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10개 중 7개의 수익률이 주식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성과와 내년 펀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증권부의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농사가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평균 수익률은 2.95%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4.12%를 밑돌고 있습니다. 연초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을 낸 국내 주식형 펀드는 215개로 연초 수익률이 존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수의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펀드 10개 중 7개는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성적을 낸 건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코스피 상승률 초과 수익을 낸 펀드 비율은 지난 2008년 53.4%, 2009년 88.2%, 2010년 60.3%, 그리고 지난해 59.5%로 올해의 30%는 최근 5년 내 최저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이어지며 중소형 주식 펀드가 11.41%로 가장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연말 효과로 배당주 펀드도 6.2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들은 3.6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일반 주식 펀드는 2.09%로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이처럼 코스피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냈던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 같은 현상은 연초부터 특정 종목 쏠림 장세가 이어지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 분산 또는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들은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독주, 하반기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분기 상당수 종목들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이른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편입 종목에 따라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리스크가 큰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를 그저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더 높은 수익을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 유형 간 수익률 차별화가 심화됐고 코스피 수익률 이상을 달성한 펀드 수가 최근 5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남은 하반기와 내년 펀드 투자 전략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 또는 인덱스 펀드 중심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나 증시가 현재 흐름을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대기업에 대한 견제, 투자 감소, 그리고 이익 성장률 정체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증시도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중소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유형 펀드로의 비중 확대보다는 스타일별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과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 대외 이슈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적인데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미국 재정절벽 우려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그동안 중소형주 강세장을 주도해온 주요 엔터주와 화장품주들도 10% 이상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펀드 스타일별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성과와 내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한 결과 62%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대답은 29%,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업은 9%에 그쳤습니다. 또한 내년 구조조정 계획을 묻는 항목의 85%는 없다고 했으나 15%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 행위가 처음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모두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납품 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주요 상장사 총 매출액의 12.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8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 중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6%에서 올해 25.8%로 약 10%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지난 7일 출시한 뉴 SM5 플래티넘의 총 계약 건수가 2,200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 측은 뉴 SM5 플래티넘은 페이스 리프트 모델임에도 향상된 외관 디자인과 성능으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르노 삼성자동차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817대를 계약해 올 들어 1일 계약으로는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